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의 아세만 빌드입니다. 산 좋고 물 좋은 팔공산 자락에 아주 좋은 위치에 지어진 전원주택인 하우스 오브 윈즈에 관한 영상인데요. 건축사 사무소에서 제작한 허가도면을 저희 아세만 빌드가 배치에서부터 건축물 전체에 대한 설계 변경 과정에서의 간략한 도면 설명과 완공된 건축물, 그리고 추가 공사로 진행된 파고라 시공 영상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3D 입체 이미지 영상은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건축주님과 공간 구성에 대해 아세만 빌드 설계실이 협의를 마치고 2D 설계 도면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제작하는 것인데요. 잠시 뒤 완공된 주택의 전체 모습과 비교를 해 보시면 주변 풍경 이미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건축 시공 과정에서의 건물 외관의 모습이 다소 불완전해 보이거나 외벽체의 조화가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곳에는 설계 도면에 지정되지 않은 이미테이션 창문을 제작해서 시공함으로써 주택의 완성도와 집의 가치를 높였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건물이 다 지어진 상황에서 집과 마당, 텃밭, 그리고 주변 풍경까지 360도로 회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전원주택인 윈즈 오브 하우스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구조체는 경량철골 구조이고요. 건축공법은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이중벽체 공법입니다. 저희 아세만 빌드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일 경우 이중벽체 공법을 기본 사양으로 취하고 있다는 내용을 이전 영상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외벽체 마감은 파벽돌과 징크 패널로 분리해서 두 가지 사양으로 조화를 추구했고요. 창호는 더 퍼펙트 3중 창호를 적용하였습니다. 난방은 가스보일러를 적용하면서 각 방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 개별 난방 시스템으로 설치하였고요. 냉난방은 천정형 시스템을 적용한 주택입니다. 건물의 높이는 9,160으로 일반적인 2층 주택의 높이보다 전체 층고를 좀 더 높여서 제가 최초에 구상했었던 이 집의 주 컨셉이라 할 수 있는 유럽형 박공지붕을 그대로 구현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3D 입체 영상과 비교해 보시면 한두 곳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혹시 못 찾을 가능성도 있어서 사진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다용도 공간이 부족해서 시공 과정 중에 다용도실 중축을 한 부분인데요. 설계 변경 시에 아세만 빌드 설계실에서 구획되었던 공간 구성을 제외시킴으로써 이미 그 불편함이 예상된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쪽 외벽면인데요. 3D 입체 영상에서는 좌측 하단의 주방창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외벽 전체가 부자연스럽고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을 예상을 했었기에 보시는 것처럼 주방창과 동일한 사이즈로 우측 하단에 이미테이션 창을 적용하였고요. 상부도 오른쪽 방화창과 동일한 높이로 좌측에 이미테이션 창을 설치함으로써 단조롭고 창고 같은 느낌이 드는 서쪽 외벽체의 조화와 완성도를 높이는 시공을 하였습니다. 이 도면은 건축사 사무소의 허가용 도면이자 시공 도면으로 제작된 것인데요. 남동향을 향하는 1층 주택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확대한 도면을 보면 현관 부분과 전실이 일정 부분 낭비되는 공간이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외형 또한 단조로워 보여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주님의 라이프 스타일과 전혀 맞지 않음으로써 저희 설계실에서 배치와 함께 전체 공간 구성을 다시 구획하였고 건축주님과의 유기적인 협의 속에서 재설계를 진행한 결과 팔공산 전경을 훤히 바라볼 수 있도록 2층 주택으로 설계한 도면입니다. 그리고 1층 공간의 필로티 부분을 확대해서 비와 눈 등의 자연적인 우천을 피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을 하였고요. 2층은 건축주께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인
운동실을 구획해서 니즈를 충족시키는 설계를 완성하였습니다. 건물의 외형과 높이 또한 팔공산의 주변 풍광과 어울리고 남쪽과 동쪽의 산봉우리와 능선들을 바라보고 조망할 수 있도록 층고를 높이는 설계를 기획하고 완료하였습니다. 물론 재설계와 설계 변경에 따라 건축주님이 지출하는 비용은 거의 2배였는데요. 최초 예비 건축주님의 선택에 따라서 설계비는 물론이거니와 건축비 또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변경한 설계 도면을 토대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부대토목공사, 그리고 건축주 옵션 사항인 부대공사까지 진행하여 완공된 주택을 보고 계시는데요. 서쪽으로 보이는 산도 2층 안방과 계단에서 충분히 조망할 수 있도록 창문을 설정했고요. 메시 펜스로 울타리를 조성하고 대문도 설치하였고, 마당 일부 왼쪽 편은 텃밭으로 구획하였고, 오른편 주차장과 함께 건물로 들어가는 마당에는 인조 잔디와 부정형 화산석으로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1층 필로티 공간과 거실 공간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건물 전면에는 일정 높이의 디자인 블록으로 프라이버시 보호를 꾀하였습니다. 지자체 상수도 인입은 거리 관계로 인해서 1,500여만 원의 비용이 견적되는 바람에 지하수 개발을 결정을 하고, 부지 내에서 가장 많이 물이 비치는 곳을 탐침해서 지하수 천공공사를 진행하였고, 보호관은 마당과 인접한 텃밭에 설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주님과 함께 강아지라고 하기에는 제법 큰 강아지가 마당에서 놀고 있는 모습인데요. 스탠다드 푸들이라는 견종으로 건축주님과 함께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족분들은 20분 거리에 대구 시내 아파트에 거주를 하시고, 이 전원주택에는 현대자동차 1차 밴드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지금은 현역에서 은퇴하신 건축주께서 팔공산의 전망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면서 등산과 독서, 운동, 사진작가로서의 취미생활, 그리고 지인분들과 교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며 거주하고 계십니다. 강아지의 이름이 바람이이고요. 공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주인이 던진 공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하우스 오브 윈즈의 의미는 바람이 많은 팔공산과 건축주님의 반려견 이름인 바람이, 이 두 가지를 접목해서 바람이의 집이라고 하우스 오브 윈즈라고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집 주변을 낮은 높이에서 주변 풍경을 보는 영상입니다. 추가 공사로 진행될 2층 발코니 지붕을 덮는 타고라 공사를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미리 준비된 자재를 실은 차량과 시공자들, 그리고 허공에서 작업하는 공간도 있기 때문에 고소 작업차는 4발이라고 할 수 있는 아우트리거를 안착시키며 탑승함을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등 어떤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의 중축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은 건폐율이 넉넉한 토지이기 때문에 중축 신고를 하고 허가를 득한 상황에서 2층 창문 쪽으로 들어오는 많은 양의 남쪽 직사광선을 일정 부분 줄이면서도 1층과 마찬가지로 필로티 공간을 확보해서 팔공산의 전망을 편하게 조망할 수 있도록 중축 설계를 하였고, 그 작업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건물 후면의 대용량 가스통 옆에는 보일러실 문이 보이는데요. 실내 계단 합으로서 저 공간에 보일러실을 구성하였습니다. 그 옆에는 북쪽 조망을 위한 거실 큰 창이 보이고, 건축공사 중에 증축되었던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2층 안방에서 서쪽으로 솟은 산을 바라보기 위한 창문이 있습니다. 층고가 9m 10이 넘는 서쪽 벽면인데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미테이션 창문 2개소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D 영상에서 봤었던 밋밋하고 부조화스러웠던 벽체와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사소한 생각이 미칠 수 있어야 건물의 완성도와 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더 좋은 일이 생겨서 이사를 할 경우가 발생할 때 집 전체의 가치를 높여주는 효과를 줄 수 있고,
토지 가격과 함께 집의 가격 또한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대부분 놓칠 수 있는 사소한 부분과 세밀하고 디테일한 부분, 그리고 어쩌면 알거나 예상을 하면서도 시공과 설치를 하지 않는다면 건물의 가치를 하락시키면서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과 알고 있거나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하지 않았다면 작은 이윤만 추구하는 그야말로 수준 낮은 업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파고라 증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층 안전난간대와 같은 재질인 비철 자재로 골조를 고려했었지만 바람이 많은 팔공산의 기후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철골로 제작을 하였고 처마 앞부분까지 지붕 철골 구조체를 연장하면서도 브레이싱 역할을 하는 보조 철강제를 3개소에 설치하여 구조체 안정을 기하였습니다. 보이는 천장 철골에는 아래층의 천장 마감과 동일하게 라치 합판에 오일을 스테인하고 지붕 위에는 징크판으로 마감하면서 돌출된 3면 후레싱이 설치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잠시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실내 단열과 직접 연관이 있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과 시공 자료를 자세히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건축 공사 시에 진행된 내용인데요. 건물 전체의 구조체 안정을 위해서 메인 철골 구조체 기둥인 칼럼이 보시는 것처럼 건물 외부 전면 3개소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온라인과 유튜브의 공사 현장 영상을 보게 될 때 건축주 셀프로 집을 지을 때는 잘못 시공하는 것에 대해서 건축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어서라고 면죄부를 줄 수도 있겠지만 명색이 건축 시공 업체나 업자라면 해서는 안 될 시공 내용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건물 외부로 돌출된 철골 기둥 등에 대해서 거의 100%에 가깝게 건물의 마감을 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나 예상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부분 별 생각 없이 마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영하 10도 이상 떨어지는 한겨울철의 외부 냉기를 직접적으로 내부로 전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HB임으로 시공되는 일반 철골 구조체나 각강과 시연강으로 시공되는 경량철골 구조체는 건축물의 가장 하부라 할 수 있는 기초바닥의 베이스 플레이트에서 제일 높은 곳인 용마루 상부의 펄링까지 모든 철강제는 용접이나 볼트 체결을 통해서 일체형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예로 말씀드리면 가장 구석에 있는 기초바닥의 베이스 플레이트에 전기를 연결함과 동시에 그 즉시 가장 높은 곳인 용마루 상부의 펄링까지 전기가 바로 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부로 노출된 철골 기둥이든 서브 철골이든 어떤 철강제라도 단열 마감을 하지 않는다면 한겨울 냉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각기 다르게 연결된 수많은 철골을 통해서 그 냉기는 실내로 유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내 온도와 밀접한 연관을 맺을 수밖에 없고 단열과도 직접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로 돌출된 기둥은 베이스 플레이트에서부터 철골 구조체 전체를 감싸는 단열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하고 시공 시에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파고라 공사는 70% 완료된 상태에서의 외부 전경을 보고 계시는데요. 파고라 구조체는 아연각관을 사용하면서 마감은 안전난간대와 동일한 색상의 검정색 도색을 하였고요. 지붕은 본 건물의 지붕과 동일한 컬러로 징크판과 후레싱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지붕과 맞닿은 본 건물 지붕 하부에는 혹시나 바람과 함께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경우를 대비해서 외부용 실리콘 코팅 3회와 더불어 크로샤를 설치해서 외벽에 마감된 파벽돌에 빗물이 전혀 스며들지 못하도록 조치하며 마감을 하였습니다.
30%가량 파고라 설치 공사가 남은 공정은 철골 구조체에 대한 미진한 부분의 도색과 천장 하부의 아이보리 색상으로 노출된 패널을 감싸는 라치 합판의 오일 스테인과 합판 치부가 남았습니다. 이 파고라 공사의 시공 과정과 완료된 영상은 별도로 제작을 해서 업로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복기해 보시면 일반적인 업체의 시공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생각과 시공 방식, 그리고 집의 가치와 품질을 높이면서도 완성도 또한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 이 영상이 도움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다른 분들께서도 좋은 집, 가치 있는 집을 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많이 공유를 해 주시고, 한번 짓는 집을 실패하지 않고 좀 더 살기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세만 빌드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